작은 시장 골목 아침의 햇살이 반짝이는 반찬가게 앞 60대의 할머니 이순이는 분주히 오늘의 반찬들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3살배기 손녀 김다희는 작은 의자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순이의 양손은 김치를 담는 중이지만 시선은 온통 다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다희야, 할머니 좀 도와줄래? 이 꼬마 김치통에 배추김치 좀 담아볼까? 다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레 김치를 집어 통에 담는 모습이 어설프지만 사랑스럽습니다. 순이는 다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우리 손녀가 벌써 이렇게 컸네. 정말 대단하구나. 옆 가게 생선 장수 김씨 아저씨가 다가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순이 씨. 다희야, 안녕. 아저씨가 오늘 특별히 맛있는 과자 가져왔다. 다희는 수줍게 웃으며 과자를 받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다희는 그렇게 우리 시장의 귀염둥이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였죠. 반찬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다희를 보면 반가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다희를 보기 위해 들르기도 했습니다. 다희는 그런 관심이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순이는 다희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작은 방 하나와 부엌이 전부인 그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순이는 매일 밤 자신의 허리 통증을 참으며 다희를 재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봉지를 꺼내 조용히 약을 삼키곤 하죠. 아이고, 이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순이의 한숨에는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딸이 다희를 낳고 사위와 함께 사라진 후 혼자서 손녀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이에게 다희는 삶의 전부이자 희망입니다. 밤이면 다희는 할머니 옆에 누워 작은 손으로 순이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동요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죠. 어설프지만 정겨운 노랫소리에 순이는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미소 짓습니다. 할머니, 웃어요. 다희가 노래 불러줄게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순이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손녀의 작은 목소리가 이 허름한 집안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외롭고 고된 삶 속에서도 다희의 웃음소리는 순이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다희가 몸을 뒤척입니다. 순이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죠. 따뜻한 미소로 다희를 깨우며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다희야, 일어나자. 오늘도 시장에 가야 해. 다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작은 손으로 얼굴을 씻고 옷을 입는 모습이 서툴지만 열심입니다. 순이는 그런 다희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다희, 오늘은 뭐 하고 놀까? 할머니 가게에서 그림 그릴래? 다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단순한 제안에도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에 순이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몸이 더 건강했다면 다희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다희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습니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때때로 깡충깡충 뛰기도 하죠. 그런 다희를 보며 순이는 고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다희야, 이제 학교에 가야 할 때가 됐구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순이가 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 어느새 다희는 7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거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거죠. 할머니,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많이 생길까요? 다희의 순진한 질문에 순이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 다희는 착하고 예쁘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야.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잖아. 다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기와 춤추기를 좋아했던 다희는 유치원에서도 항상 발표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희의 재능을 알아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은 다희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찬 표정입니다. 순이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등교하지 못하는 다희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희는 씩씩하니까요.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읽은 듯 다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희는 정말 씩씩하지.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다희는 금세 적응해 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죠. 특히 음악 시간이 되면 다희의 재능이 빛을 발했습니다.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은 선생님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김다희 학생, 너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음악 선생님께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다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을 만난 다희는 더욱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합창부에 들어가고 교내 행사 때마다 무대에 서는 기회를 얻었죠.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 축제가 있어요. 제가 특별 무대를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다희가 들뜬 목소리로 말합니다. 순이는 손녀의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시장 일을 하느라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다희야, 할머니가 가게를 비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밝은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해해요. 그 말을 들은 순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다희가 안쓰러웠죠.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희의 공연을 보러 가기로 말입니다. 축제 당일 순이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다희가 무대에 오를 시간에 맞춰 간신히 도착했죠. 교내 합창부의 공연 중 다희의 솔로 파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다희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청중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빠져들었고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공연을 지켜보던 지역 방송국 PD가 다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 축제 소식을 취재하러 왔다가 우연히 다희의 무대를 본 것이죠. 저 아이의 재능이 특별한데요.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담임 선생님의 안내로 순이와 다희는 PD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지역 뉴스의 꿈나무 코너에 다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다희. 학생의 이야기와 놀라운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온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다희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나가고 싶어요. 제 노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다희는 지역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실력뿐 아니라 할머니와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함께 소개되며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 이후 다희를 향한 관심은 더욱 커졌고 인근 학교의 축제나 지역 행사에 초대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다희의 학교 친구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다희가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이의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지역 방송이나 학교 행사 정도였지만 전국 방송 오디션은 규모가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희의 재능을 더 넓은 세상에 보여줄 기회라는 생각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고맙습니다. 기나긴 오디션 접수와 예선을 거쳐 드디어 본선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은 다희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비추는 화려한 무대는 작은 시장 골목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분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듬는 동안에도 다희의 마음은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다희의 작은 손이 순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순이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다희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야. 그냥 평소처럼 노래하면 된단다. 할머니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에 오른 다희의 모습에 관객들은 처음에 귀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객석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맑고 깊은 목소리가 전율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희는 눈을 감고 할머니와 함께 부르던 그 노래를 온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지다가 폭발적인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김다희 양,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깊이 있는 표현력을 가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무대 경험이 많았나요? 다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시장에서 할머니 장사 도와드리면서 노래 불렀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라고요. 그 순수한 답변에 관객들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다희는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다희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작은 가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과 SNS에서 클립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와 천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손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 손녀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되었나요?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순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다희가 타고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늘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할머니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착한 아이랍니다. 다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여러 연예 기획사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에 순희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다희의 재능을 키워주는 것은 좋지만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노래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우고 싶니? 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들은 순희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항상 할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괜찮아, 다희야. 할머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좋겠구나. 내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할머니가 도울게. 그렇게 다희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며 전문 보컬 트레이닝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다희가 방송 촬영이나 레슨을 받는 동안 순희의 가게를 봐주거나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는 등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였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랑인데 당연히 도와야지요. 다희가 큰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씨 아저씨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의 응원에 순희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다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다희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매회 방송마다 다희의 순수한 모습과 놀라운 실력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제작진도 다희와 할머니의 스토리를 더 부각시키며 방송의 주요 이야기로 만들어갔습니다. 다희 양은 매주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도 기대가 됩니다.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다희의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 다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희의 아버지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딸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 유명해진 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인가? 태준은 오래전 아내와 헤어진 후 다희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다희를 보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아니, 변화라기보다는 갑자기 부성애가 샘솟았다기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다희는 준결승에 진출하며 더욱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특별 기획으로 다희의 일상을 촬영하기 위해 시장을 찾았습니다.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상황에 순이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다희를 위해 미소로 응했습니다. 우리 다희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노래를 흥얼거렸죠. 그 작은 목소리가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순이의 인터뷰가 나가는 동안 다희는 시장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메라는 그 순수한 모습을 담아냈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더욱 다희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다희는 결승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팬들이 생겨났고 다희를 응원하는 현수막이 시장 입구에 걸렸습니다. 순이는 벅찬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희야, 여기까지 와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결과에 상관없이 할머니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 다희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다희의 아버지 김태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다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김태준의 불쑥 나타난 모습에 이순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위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희는 낯선 남자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내가 갑자기 왜? 이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놀라움, 그리고 불안함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우리 다희구나. 많이 컸네. 아빠야, 기억나니? 다희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다희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저 가끔 할머니가 언급하는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다희가 김태준을 기억할 리 없었습니다. 다희가 3살 때 떠난 사람이니까요. 다희는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네. 그리고 자네가 지금 와서 뭘 하려는지 모르겠군. 이순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준은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방송에서 다희를 봤어요. 놀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내 딸인데 옆에서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다희가 방송에 나오고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긴 거죠? 김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희는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도 친권은 제게 있습니다. 다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다희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왜 화나셨어요? 이 아저씨 누구예요? 다희의 질문에 이순희는 강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희야, 잠시만 방에 가 있을래? 할머니가 이야기 좀 하고 있을게. 다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이순희는 김태준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양심이 없군요. 지금까지 다희에게 한 것이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친권을 운운하는 거예요? 김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어요. 안정된 직업도 있고 새 가정도 꾸렸습니다. 다희에게 더 나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순희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다희가 아플 때, 울 때, 학교 갈 때 당신이 어디 있었냐고요? 단 한 번이라도 생일 축하한 적 있어요? 학비라도 보낸 적 있어요? 김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다희가 더 큰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 강남이고 좋은 학교와 음악학원이 많습니다. 다희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을 겁니다. 이순희는 그의 말에 전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다희의 재능이 갑자기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나타난 거잖아요. 다희가 평범했다면 지금도 찾아오지 않았겠죠. 김태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의향도 있습니다. 다희를 키워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순희는 그 말에 격분했습니다. 돈이요? 지금 내 손녀를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다희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이순희의 단호한 태도에 김태준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다희를 만날 권리를 찾을 겁니다. 김태준이 떠난 후 이순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다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방에서 나온 다희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그 아저씨 때문에 슬퍼요? 이순희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희야,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그러나 다희는 할머니의 눈물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희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다희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며칠 후 오디션 프로그램의 촬영장에서 김태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작진에게 자신이 다희의 아버지라며 촬영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이 상황은 곧 제작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거 대박인데요? 스타 지망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돌아왔다 같은 스토리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듀서의 말에 다른 스태프들도 동의했습니다.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극적인 요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순희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지 마세요. 다희가 상처받을 거예요. 하지만 방송사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이순희 할머니, 이해하셔야 합니다. 김태준 씨가 법적으로 다희의 아버지라면 저희도 그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의 재회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요. 이순희는 점점 더 코너에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방송사는 이미 김태준의 등장을 방송의 중요한 요소로 삼기로 결정한 듯 했습니다. 다희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제 아빠가 정말 돌아온 거예요? 이순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희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다희야, 그 사람이 내 아빠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찾아오지 않았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있을 거야. 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살 거예요. 아빠가 필요 없어요. 그 단순하고 확고한 대답에 이순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승 무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김태준은 다시 순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제 변호사 박중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고자 왔습니다. 순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단 말인가? 자네는 다희를 버렸고 내가 지금까지 키웠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변호사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순희님, 김태준 씨는 법적으로 다희 양의 친권자입니다. 그동안 양육권이 사실상 할머니께 있었지만 이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닙니다. 김태준 씨가 이제 부성애를 느끼고 딸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순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성애?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부성애인가? 다희가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생긴 부성애라니 참으로 가증스럽구려. 김태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희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제 집은 넓고 아내도 다희를 반기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학교와 음악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순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 아내, 그 사람이 다희를 어떻게 대할지 뻔하지. 계모가 전 남편의 딸을 친자식처럼 대해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순희님, 감정적인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친부모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간다면 김태준 씨에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을 원치 않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싸움이 된다면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희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들이 원하는 게 뭔가? 김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단 다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말마다 제 집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면 서서히 저희 집으로 옮겨오게 하는 겁니다. 순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되네. 다희는 그저 자네의 소유물이 아니야. 다희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하다니. 그때 방문이 열리며 다희가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다희는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지난번 본 아버지의 모습에 다희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다희야, 아빠야. 기억나니?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아빠 집에는 내가 쓸 예쁜 방도 있고 피아노도 있단다. 내가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좋은 선생님도 소개해줄게. 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살 거예요. 여기가 좋아요. 김태준은 다가가 다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다희는 몸을 빼며 할머니에게 더 바짝 붙었습니다. 다희야, 아빠랑 가면 더 좋은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더 많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 할머니도 자주 보러 올 수 있게 해줄게. 다희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싫어요. 저는 할머니랑 살 거예요. 아저씨는 제 아빠 아니에요. 그 말에 김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김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희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다시 올게. 아빠가 널 많이 사랑한단다. 그들이 떠난 후 다희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랑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순이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다희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순이는 시장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선생,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다희의 양육권을 얻을 방법이 있을까요? 김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친부모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태준 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다희 양의 의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희 양이 할머니와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순이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다희는 분명히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아버지를 그리워한 적이 없어요. 김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태준 씨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면 본격적인 법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한편 오디션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은 김태준의 등장을 새로운 극적 요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 예고편에서는 스타 지망생 김다희의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을 감동시킨 김다희 양, 그녀의 숨겨진 가족사, 버려진 과거와 찾아온 아버지, 다희 양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 예고편을 본 순이는 분노했습니다. 다희의 아픔을 시청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된 프로그램이었고 중도에 하차하면 큰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다희는 결승전을 앞두고 연습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코치는 다희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희야, 무슨 일 있니? 노래가 전처럼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조금 생각할 게 많아서요. 코치는 다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냥 노래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 다 잊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부르렴. 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요? 코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를 생각하며 노래해봐. 다희는 눈을 감고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두운 새벽, 아픈 몸을 이끌고 시장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모습, 추운 겨울에도 다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그 손길,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할머니의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희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담아 감정을 실어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코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희야, 정말 아름다웠어. 이 마음으로 결승 무대에 서면 분명 우승할 거야. 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승 무대 전날 김태준은 다시 한번 순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다희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순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되네. 다희는 물건이 아니야. 내 손녀를 당신한테 줄 수 없어. 김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내일 결승 무대 후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지만 다희의 마음은 결코 자네 것이 될 수 없을 걸세. 김태준이 떠난 후 순이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희야, 내일 무대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노래하렴.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란다.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정말 멋지게 노래할게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랑 계속 살 거예요. 약속해요. 그날 밤 다희와 순이는 평소보다 더 꼭 붙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승 무대를 앞둔 다희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결승 무대가 열리는 날 방송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질 마지막 경연을 위해 참가자들은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장실에서 준비 중인 다희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다희의 옆에서 조용히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희는 거울을 통해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정말 잘할 거예요. 순이는 손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다희야. 할머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응원한단다. 그때 분장실 문이 열리고 프로그램의 PD가 들어왔습니다. 다희 양,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결승 무대에서 각 참가자들에게 짧은 인터뷰를 할 건데 가족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답해주면 됩니다. 순이는 PD의 말에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다희와 아버지의 갈등을 시청률에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다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PD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순이 할머니. 다희 양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저 시청자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할 뿐이에요. 다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방송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 무대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김태준이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고 한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했습니다. 알았다, 다희야. 하지만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 있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지?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승 무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MC가 등장하여 열정적인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경연을 거쳐 최종 결승에 오른 4명의 참가자들. 과연 누가 최종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요?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참가자들이 한 명씩 소개되었습니다. 다희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은 더욱 큰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다희의 순수한 매력과 뛰어난 실력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 참가자들은 한 명씩 자신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은 다희였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서 깊은 호흡을 한 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자 그녀의 맑고 깊은 목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희가 선택한 노래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단순한 동요지만 다희의 해석은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와 함께한 모든 시간, 시장에서의 일상, 그리고 서로를 지켜온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에도 감동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김다희 양,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MC가 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다희 양, 오늘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이 노래를 바치고 싶은가요? 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객석 한쪽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할머니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항상 힘들어도 웃으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MC는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방송을 통해 다희 양의 아버지도 다시 나타났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나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다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객석 반대편에는 김태준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희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MC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다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플 때, 슬플 때 항상 곁에 계셨어요. 제가 노래하는 것을 제일 많이 응원해 주셨고 밤에 무서울 때 안아주셨어요. 제 진짜 가족은 할머니예요. 그 순간 객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순이를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반면 김태준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희 양, 만약 오디션에서 우승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여행 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좋은 병원에도 데려가고 싶어요. 그 순수한 대답에 관객들은 다시 한번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희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승 무대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순이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희야, 내가 한 말 할머니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괜찮을까? 아버지께 그렇게 말해서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진심이에요. 저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김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다희야. 다희는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김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널 찾아온 이유는 사실은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방송국 스태프가 들어와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다고 알렸기 때문입니다. 김다희 양, 무대로 올라가 주세요. 결과 발표가 곧 시작됩니다. 다희는 할머니를 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김태준을 바라본 후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대 위 모든 참가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MC가 금색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드라마틱한 음악과 함께 조명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마지막 2명이 남았을 때 MC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우승자는 긴 침묵 후 MC가 외쳤습니다. 김다희 양입니다. 축하합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다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무대 아래쪽에서 박수치고 있는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순이는 다희를 높이 들어 올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다희가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카메라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담았고 전국의 시청자들은 할머니와 손녀의 진한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김태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우승 인터뷰에서 다희는 또다시 자신의 소망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희의 우승 소식은 하루 만에 전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는 단연 김다희였고 그녀의 난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라는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할머니에 의해 자란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방송 다음 날 아침 순이와 다희의 작은 연립주택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우승자 김다희와 그녀의 할머니 이순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순이는 당황스러웠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희와 함께 짧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다희가 우승해서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지요. 기자들은 아버지 김태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희 양의 아버지가 양육권을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 중입니다. 하지만 다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곳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 아닐까요? 다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다희와 할머니 해시태그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다희를 지지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김다희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아이에게는 법적 친권자보다 실제로 사랑과 보살핌을 준 사람이 진짜 부모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란 다희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저도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다희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보다 평생 함께한 할머니와 살게 해주세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이런 여론의 변화는 김태준에게도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여론이 완전히 다희와 할머니 편인데요. 박중현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태준 씨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론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사건에서는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는 법원도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가 갑자기 다희를 찾아온 이유는 순수한 부성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희가 유명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인기에 편승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재정적인 이득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 다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그리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할머니와 손녀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다희가 무대에서 할머니는 제가 아플 때, 슬플 때 항상 곁에 계셨어요 라고 말한 부분은 그에게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김태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후 어린 다희를 장모님께 맡기고 자신은 새 삶을 찾아 떠났던 순간들, 다희의 생일이나 명절에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김태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법적 절차는 중단하겠습니다. 한편 다희와 순이에게는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승 상금과 함께 여러 연예 기획사에서 러브콜이 왔고 다양한 방송 출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이런 제안들 앞에서 신중했습니다. 다희야, 내가 정말 원한다면 노래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공부도 중요하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필요해.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공부하면서 노래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 가게도 계속 도울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다희야,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맞았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태준은 거실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모두 중단했습니다. 다희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순이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가?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진심입니다. 다희가 방송에서 한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희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게. 대신 가끔 만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희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씩이요.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다희의 교육비와 어머님의 병원비로 써주세요. 순이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김태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래, 다희를 위한 거라면 받겠네. 하지만 우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게.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다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다희의 진짜 부모는 어머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말에 순이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다희는 천천히 김태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빠인가요? 김태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희야. 하지만 난 내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어. 천천히 내가 원하는 만큼만 다가갈게. 다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김태준은 떠났고 순이와 다희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모여 다희의 우승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다희와 순이에게 축하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랑이 됐구나, 다희야.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서 더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순이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키우셨으니까요. 순이는 그 모든 축하를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희가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랑 계속 살 수 있어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다희야, 할머니와 내가 원하는 한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거란다. 다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안도감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다희와 순이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그들의 유대감, 그리고 다희의 결심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희의 삶은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희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희는 여러 기획사의 제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드림스타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획사는
다희가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었고 순이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다희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녹음실에서 처음으로 제 노래를 녹음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다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희가 가수가 되어가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다희의 첫 싱글 앨범은 할머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발매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른 고향의 봄을 비롯해 몇 곡의 동요와 발라드가 수록될 예정이었습니다. 앨범 재킷에는 다희와 순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순이의 삶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허리 통증을 제대로 치료받기 시작했고 시장에서의 반찬 가게도 직원을 한 명 고용해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가게에 나가 일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순이 씨, 요즘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네요. 손녀가 대스타가 되어서 그런가 봐요. 시장 상인들의 농담에 순이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대스타예요. 그저 우리 다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일 뿐이지요.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다희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김태준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법적 절차를 모두 중단했고 한 달에 한두 번 다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희도 조금씩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빠가 동물원에 데려갔어요. 재미있었어요. 다희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순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다희의 행복을 위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았겠구나. 아빠가 잘해주시니?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해줬어요. 하지만 할머니랑 있는 게 더 좋아요.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다희와 자신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다희는 기획사에서 마련해준 작은 공연장에서 첫 미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50석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다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무대였습니다. 팬들과 시장 상인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모두 와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분장실에서 다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다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다희야. 그냥 평소처럼 노래하면 된다. 할머니가 여기 있잖니.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기억나요? 제가 학교 입학할 때 할머니가 주신 부적이에요. 항상 갖고 다녀요. 순이는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시장 근처 작은 절에서 다희의 안녕을 빌며 받아온 부적이었습니다. 다희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우리 다희가 이렇게 커서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콘서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희는 자신의 첫 싱글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을 불렀고 마지막에는 특별히 준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난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다희가 직접 작사하고 기획사의 작곡가와 함께 만든 노래였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할머니와 함께한 추억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이는 무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희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 노래 어땠어요? 순이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다, 다희야. 할머니가 들은 노래 중에 가장 예뻤어. 공연이 끝난 후 기획사에서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다희의 첫 공연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파티장 한쪽에서는
김태준도 조용히 축하를 건넸습니다. 다희야, 오늘 정말 멋졌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다희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생신 때 같이 축하해 주실래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김태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꼭 갈게. 그렇게 다희의 새로운 삶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학교와 연습실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다희는 항상 시간을 내어 할머니의 가게를 돕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획사에서는 다희의 일정을 조정해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순이의 생일날 시장 상인들과 다희 그리고 김태준까지 모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희는 직접 준비한 케이크를 들고 나와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랑 함께 해주세요. 순이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의 촛불을 불기 전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우리 다희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촛불을 분 후 순이는 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희야, 할머니가 소원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오래오래 함께하는 거란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다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같이 오래오래 살아요. 제가 정말 멋진 가수가 돼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김태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놓친 시간들을 후회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아름답게 자란 딸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다희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제 노래를 학교 축제 때 부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꼭 오셔야 해요. 순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꼭 가서 응원할게. 다희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집 마당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시작된 노래는 점점 커져온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순이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음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다희,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하며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이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았습니다. 다희야,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구나. 다희는 노래를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할머니. 우리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에게 기댄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언제나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